발표를 맡은 13기 분석 김영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결과물로 가져온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제작한 홈페이지인데요. 먼저 동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드리기 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조금씩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영상은 저 해상도 영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저희가 해상도를 높인 영상입니다. 약간 끊겨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제 진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차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주제 및 목표, 데이터셋, 모델, 결과,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네트워크 연결의 불안정성 때문에 영상의 화질이 낮아지거나 고화질로 설정을 해서 영상이 끊기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캐시를 삭제하거나 저화질로 감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낮은 화질로 보기 때문에 감상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번거로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하는 디바이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주제 및 목표입니다. 저희의 주제 선정 과정과 그다음에 최종 주제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과정입니다. 저희는 주제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으로 Neural Adaptive Content Aware Internet Video Delivery라는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적응형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화질 개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적응형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미리 서버의 영상 제작자가 비디오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그 영상을 다시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적응형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유튜브나 트위치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화질 개선 서비스를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 저희는 축구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것을 최종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오프라인으로 감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경기를 즐겼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선택한 이유는 축구는 2020년도 세계 스포츠 인기 순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열광하는 스포츠이고 이로 인해서 스트리밍의 수요도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하는 디바이스, 즉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서 자체적으로 화질을 개선시켜서 축구 생중계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해보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의 완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 프로젝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네트워크는 고려를 하지 않고 직접적인 모델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부적인 목표 2가지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해상도 영상을 기준 화질 이상으로 올리는 해상도 개선 모델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해상도라 하면은 일반인들이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144 픽셀 또는 240 픽셀 정도에서 기준 화질, 한 일반인들이 보기 괜찮다 라고 볼 만한 720 픽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을 위해서 모델 추론 속도를 24fps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란 무엇이냐? 동영상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여러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미지가 여러 번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마치 이미지 하나하나가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모습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PS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프레임 per second의 줄임말입니다. 초당 프레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초에 이 프레임이 몇 번이 지나가느냐, 즉 1초에 이미지가 몇 번을 지나가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4fps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상이 초당 24프레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모델이 초당 24프레임,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이 초당 24프레임, 즉 24개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데이터셋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려한 데이터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중계 영상의 특징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축구 중계 영상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축구라는 매우 활발한 스포츠를 다루기 때문에 빠른 화면 전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활발한 스포츠를 다뤄서 신체의 움직임, 즉 팔이나 다리 같은 모습들이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모션 블러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학습 요소, 사람, 경기장, 공 등으로 학습시켜야 될 요소가 한정적입니다. 저희는 이 3가지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문제는 이제 모션 블러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션 블러라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게임 영상과 중계 영상 이 2개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실제 영상은 이제 팔과 다리 등의 모습을 보면은 흐릿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게임 영상에서는 팔과 다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질감이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제 중계 영상의 모션 블러 현상이 게임 데이터에 이런 클리어한 모습으로 이게 메꿔질 수 있다면 이 게임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게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 실험입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게임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축구 이미지, 실제 축구 영상에서 뽑아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래 4개의 결과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저희가 높인 해상도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보시면 그 전에 해상도를 높이기 전보다 확실히 등판이나 아니면 축구 바지의 겉에 모양 아니면 이 토트넘 마크 약간 이런 것들이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고 게임 속 데이터가 현실 세계를 꽤 잘 반영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중계 영상에서 뽑아낸 이미지 1581장이랑 게임 데이터에서 뽑아낸 1197장에서 약 3000장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3초당 1프레임, 3초당 한 프레임 정도씩 추출을 했습니다. 모델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과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초해상화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초해상화라는 것은 화질 개선을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아래에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저화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화질의 이미지를 오른쪽에 고화질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런 슈퍼 레졸루션은 이미지나 영상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의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단순 보관법, 즉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질이 그렇게 높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복잡한 매핑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서 좀 더 좋은, 보기에도 훨씬 더 뚜렷한 화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고려를 했습니다. MSE와 GAN 방식을 고려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MSE는 쉽게 말해서 이미지와 이미지의 이제 픽셀 간의 차이의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의 평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이를 줄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세세한 차이들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아주 세세한 질감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걔는 이제 기본적인 걔네 두 개의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 슈퍼 레졸루션에서 활용한 걔네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perceptual similarity를 기반으로 하여 로스를 구성을 합니다. perceptual similarity라는 게 지각적인 유사성을 말하는데요. 즉 우리가 봤을 때 두 개의 이미지가 얼마나 비슷하느냐를 가지고 로스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비슷하냐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보다 확실히 이제 세부적인 질감들을 더 잘 잡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의 방법들이 좀 더 저희 프로젝트에 좋은 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방식을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돌렸던 모델은 SRGAN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ESRGAN이라는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ESRGAN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 라는 것을 주로 판단을 하는데요. 기존의 겐에서는 가짜 이미지인가 진짜 이미지인가를 판단을 했다면 여기서는 어느 쪽이 더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ESRGAN을 선택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빠른 추론 속도를 가져올 수 있으며 GAN 방식을 활용하여 질감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모델의 전처리입니다. 저희는 RGB의 평균 분산값이 표준 편차 15 이하일 경우에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처리를 왜 진행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은 잘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선수들의 질감 같은 것이 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래 세 개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저화질, 가운데는 원본 화질, 그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해상도를 높인 사진입니다. 그 네모나게 확대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해상도 복원을 시켰음에도 선수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한 것들이 배치에 올라가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동작, 관절 학습이 중요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필요가 없는 잔디가 크롭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 잔디만 20에서 25%가 크롭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필터링을 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해봤던 처리가 RGB 비율을 이용해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쪽에서 가장 왼쪽과 가운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잔디가 이제 녹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단지 그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없겠구나 하고 다른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도한 방식은 RGB의 분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RGB의 히스토그램을 보는 과정에서 잔디만 있는 경우에 색상 분포의 분산이 작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선수까지 같이 있는 것들, 이미지들이 색상 분포에 이제 분산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저희는 멀티스케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상도로 리사이즈를 시키고 랜덤 크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계 앵글 모습에 집중해서 피팅을 하기 위해서 좌우 대칭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기, 채도, 명암, 랜덤 미세 조정을 하여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트레이닝 환경입니다. 구글 콜앱 프로 환경에서 배치 사이즈 8, 크롭 사이즈 256x 256으로 진행을 했고 1 복당약 2분 정도로 1150 에폭을 진행했습니다. 모델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SR 모델의 이미지 결과와 그 동영상의 캡처분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결과입니다. 축구선수의 모습인데 왼쪽은 저의 상도, 오른쪽은 저희가 높인 해상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확실히 축구선수의 팔, 다리 같은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경기 선을 나타냅니다. 왼쪽은 저의 상도, 가운데는 저희가 높인 것, 오른쪽은 원본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높인 이미지가 원본과 거의 비슷하게 해상도 복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와 관준석입니다. 글자를 보시면은 큰 글자는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복원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작은 것들은 실제와 어림풋하게 비슷하긴 하지만 제대로 복원을 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자와 꼴대망입니다. 글자는 제대로 복원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 글자는 제대로 복원을 하려다가 약간 만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꼴대망은 거의 실제와 비슷하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결과와 약간 추론 속도를 보여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이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R겐을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서 전처리 어규멘테이션을 진행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리 디바이스에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하나씩 받아오면서 ESR겐을 거쳐서 화질 개선된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자르고 그 각각의 프레임을 ESR겐에 통과를 시켜서 다시 하나로 합쳐서 동영상을 최종 결과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추론 속도입니다. 추론 속도라는 것은 이제 저화질의 영상을 넣었을 때 이제 초당 몇 개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왼쪽의 표를 보시면 120 픽셀, 144 픽셀, 180 픽셀은 저희가 목표로 한 24 fps 이상을 달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높은 것은 24 fps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화질이 180 픽셀 이하인 영상의 화질 개선을 실시간으로 구현했습니다. 동영상 캡처본입니다. 이미지와 많이 비슷한데
축구 선수의 모습들이 좀 더 뚜렷하게, 그리고 공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축구 선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전광판의 글씨입니다. 거의 알아보지도 못할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 해상도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다루게 되면 거의 실제와 같은 해상도 복원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번호와 팔다리도 등번호는 확실하게 글자라 되지는 않지만 팔다리 같은 부분이 확실히 왼쪽의 이미지보다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얼굴과 팔다리의 모습인데 노랗게 네모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습 확대한 모습인데 얼굴이나 팔다리 같은 부분이 좀 더 세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하는 모습인데요. 발이나 몸통, 축구공 같은 모습들이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가 의의와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 화질 개선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고, 입력 영상이 좋아질 때 실시간 성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라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분야에서 한정된 데이터셋으로 꽤 괜찮은 만한 품질 향상 효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해상도, 모든 축구 경기에 해상도를 가지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든 축구 경기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계 또한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 중심의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치보다 생각했던 것만큼 체감 화질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터브에 코드 올려놨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CCTV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화질 개선이 가능한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로 CCTV에서 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분야를 활용해서 화질을 개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분야를 고민하던 와중에서도 이제 CCTV를 활용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니메이션 또한 기존 다른 애니메이션의 높은 화질을 낮은 화질로 낮춰서 이제 예측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화 붕괴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몰라서 이 작화 붕괴가 약간 이미지가 깨지는 약간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미지 내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을 이미지 내에서도 화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perceptual similarity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perceptual similarity라는 게 이제 지각적인 유사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적인 유사성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 모델의 로스를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데요. 이제 기존의 로스는 최종 아웃풋을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그 그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 결과물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데, perceptual similari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VGG-net이라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VGG-net과 같은 구조를 통과를 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피처맵들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맵들의 차이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끼리의 비교가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로스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MSE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에 발표하는 더 좋은 분들의 발표도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